마찬가지로 대선 주자고 마찬가지로 굉장한 확장 재정을 옹호하고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허경영이라는 대선 주자는 상상도 못했네. 그 이름이 나올 줄은. 똑같은 죄로 예. 똑같은 죄로 지금 10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인데 왜 허경영은 유죄고 이재명은 무죄냐 이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날 사위 삼으려 했다. 예. 남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남의 행동에 대해서 발언한 걸 그렇죠. 처벌할 수 없대요. 예, 타인의 행동이고 그것은 허경영의 해석이잖아요, 그냥. 맞아. 예. 해석이네. 허경영의 해석이에요. 그 눈빛이 나를 예. 사위 삼으려는 눈빛이었을 수 있어. 설령 박정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도 뭐 박정후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 나는 박정희를 만났다고 해석했을 수 있잖아요. 왜 허경영은 유죄고 이재명은 왜 무죄냐. 재심 청구해야겠네. 예, 재심 청구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고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기세가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예, 자신감이 불이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극이다. 예. 예. 왜냐하면은 100번 양보해서 재판이 정치 재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분명한데 하지만 국민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처벌 못한다라는 논리를 법원이 내적으로 갖는 것도 가능해요. 약간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이번 판결에서. 아니, 보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판결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 그럴 거면 네.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판사가. 뭔 말이냐면 미국 정치 재판을 했으면 정치 재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당선은 됐는데 취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였더라? 그 성비위 관련한 그 증인 매수 그것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했어요. 판사가 배심원이 유죄라고 했고 판사도 이건 유죄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나는 그 징역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끝냈단 말이에요. 선고를 유예해버렸죠. 예, 그렇죠. 선고를 보류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정치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일개 판사로서는 감옥에 넣지 못한다. 라고 밝혔잖아요. 아, 그러네요. 차라리 솔직하네요. 이게 정치 재판. 그러니까 유죄도 무죄도 난 못 내겠다. 정치 재판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공동체의 피해가 적은 정치 재판은 이러한 형태의 정치 재판이죠. 근데 반면에 이번 2심 판결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법을 토막 쪼개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에서 사실과 의견과 뭐 사진의 조작과 등등 여러 가지 그 구성 요건들을 가장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였어요? 예를 들어 주시면. 비극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으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요건을 그렇게까지 토막내가면서 그 전에 있는 판례랑 아무것도 안 맞는 재판을 냈는데 이게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살인의 고의 같은 것도 진짜 이 사람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누가 사람을 칼로 찔렀으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행동을 보고 유추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일기장이라든가 사람을 뭐 이렇게 찌를 때 나는 이 사람을 죽이겠어 하고 고의를 밝힌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았으니까 고의가 아니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연히 손에 칼이 예. 쥐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있으므로. 나는 우연히 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내 팔이 우연히 휘둘러져가지고 우연히 이 사람에게 찔렸다. 배가 다가왔고. 예, 그런 종류의 변명을 인정해줬잖아요, 법원이. 그 정도의 변명이다.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 볼 때 조작과 협박이 가장 심해요. 원론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허위사실 유포죄가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가 너무 빡빡하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근데 그게 왜 빡빡하죠? 왜냐면 선거 때 너무 허위 사실을 가지고 너무 많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선거 기간 20일 동안인데 예.
아닌 게 밝혀지고 난 이후에는 이미 선거 끝났어요. 예. 그러면 상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연히 처벌해야죠. 근데 마찬가지로 대선 주자고 마찬가지로 굉장한 확장 재정을 옹호하고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허경영이라는 대선 주자는 상상도 못했네. 그 이름이 나올 줄은데. 똑같은 죄로 예. 똑같은 죄로 지금 10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인데 왜 허경영은 유죄고 이재명은 무죄냐 지금 이거예요. 생각하니까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날 사위 삼으려 했다. 예. 남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남의 행동에 대해서 발언한 건 그렇죠. 처벌할 수 없대요. 예, 타인의 행동이고 그것은 허경영의 해석이잖아요, 그냥. 맞아. 예. 해석이네. 허경영의 그 해석이에요. 눈빛이 나를 예. 사위 삼으려는 눈빛이었을 수 있어. 설령 박정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도 뭐 박정후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 나는 박정희를 만났다고 해석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 게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 옛날에 많이 예.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서 찍은 게 아니라 앉아있을 때 잽싸게 빈자리 가가지고 앉아서 찍고 가고 뭐 이랬다고 하지만 그 사진은 조작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예, 그 사진은 어떻게 조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멀쩡히 사진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사진에 입각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말을 했는데 왜 허경영은 유죄고 이재명은 왜 무죄냐. 재심 청구해야겠네. 예, 재심 청구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대법원에서 왜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져갔잖아요. 지금 고등법원 저는 이제 그 법원 내부에서 이러저러 하다라는 썰들을 많이 안 믿는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자료를 빨리 넘겨줬어요. 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 자료를 바로 다음날 다 넘겨줬고 뜨거도 그렇고 그 판사 3명 중에 2명이 무죄를 밀어붙여가지고 한 명이 이제 그런 설이 있죠. 예, 그런 설이 있죠. 왜냐하면 헌재는 각각의 표지만 여기는 합의해서 투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한 명이 자료를 그냥 대법원에 얼른 후딱 보냈다. 예. 검찰은 즉시 항고했고 이재명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이 판사 한 명이 자료를 대법원에 바로 넘겨버렸고 대법원에서 즉시 그러니까 자판을 하면 뭐 그게 제일 깔끔하겠지만 한국 법원의 특성상 그걸 또 뭐 파기 자판을 양형을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무죄라고 나온 거를 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뭐 1년이든 벌금 뭐 50이든 100만 원이든 그러면은 그거는 대법원에서 직접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파기 환송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대선보다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하는 의지라도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의지라도 생각합니다. 빨리 보여줘야 된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헌재 재판관들 교착 상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 재판을 하더라도 좀 정치적으로 말이 되는 정치 재판을 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이 되는 정치 재판을 해야 법조인들로서는 이해하고 용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이재명 2심의 논리는 이거는 법을 파괴하면서 무죄를 만들어주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럼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라도 못 만약에 진짜 5대3이 맞다면 그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인커리지드. 예, 그렇죠. 아니 야 니네가 이딴 식으로 하는데 헌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좀 약간 죄송한 말이지만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대법원과 이제 법원 행정처 등등에 대한 약간의 그 컴플렉스 의식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워낙 초엘리트죠. 예. 그분들이 법관으로서 예. 초엘리트죠. 행정처 대법관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감이 확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야, 이럴 거면은 우리도 그냥 끝까지 개겨버리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법리를 무시하면서 결론을 위한 재판을 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렸는데 이러면은 만약에 5대3 설이 사실이라면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그 3명의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마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노정태 의원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아까 전 허경영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최고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남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죠. 남의 행동을 해석한 것이고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심 청구해야 하는 데까지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